23번부터 보자. 자,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저희는 하면서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일단 좀 볼까요? 3에서 3 찍고 내려와서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똑같이 3, 여기가 4,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래프가. 그런데,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2분의 2n의 f하고 a가 있죠. 이렇게. 빼기 1하고, 마이너스 n의 fa를 하고, 했는데 얘가 2가 되게 하는. A는 몇 개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목이 안 나오네. 자, 보시죠. 일단은 이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이 커져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1번. 2n f의 a-1이 양수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3n-2분 일단 계산해 보자고요.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기 n의 fa 빼기 1 똑같이 있구나. 그래요? 그럼 이게 대가리면 대가리잖아요? 여기 2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뭐야? 이때는 fa가 얼마다?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대가리면 대가리 나오겠죠?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의 a 빼기 1이 음수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2분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n의 fa 빼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fa라서 얘가 2이면 이때는 f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랑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봐봐. 이거는 근이 있어, 저기? 6이 가능해? 없잖아. 불가능해. 근데 여기는요. fa가 마이너스 2.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 하나. 여기 결정이 되죠. 괜찮으세요? 그럼 답이 두 개야? 답이 두 개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거 A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답이 잘못 나왔구나. 그렇죠. 23번에 답이 두 개 맞는데요. 근데 왜 여기는 세 개라도 있어 답이? 두 개가 맞습니다.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오답.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3번으로 갑시다. 자, 수열 AN이랑 BN에 대해서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극한 무한대.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AN 값이 5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큰 걸로 묶읍시다. 이렇게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묶으면 A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가 AN분의 BN이고 빼기 1 이렇게 되죠. 얘가 5. 근데 저번에는 우리가 한번 함수 때도 한 게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수렴하려면 얘가 뭘로 가야 돼? 0으로. 이렇게.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거기를 an분해니까 이렇게 쓸까요? an분의 b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bn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도 bn분의 a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얘가 1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네,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여기 1로 가고 여기 1로 가요. 그럼 네,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받고. 괜찮으세요? 답이 없죠?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요. 그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기를 통분하셔야 돼요. 자, 무한대로 갈 때 거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AN, BN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이게 뭘로 묶는 게 편하지? 합시다. 이렇게 돼요. 위에가 앞에 게 BN이니까 BN의 세제곱 빼기 AN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bn 빼기 an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n, bn분의 이렇게 쓰시고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bn의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얘는 뭘로 간다고요? 얘는 5로 가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여기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an분의 b 여기는 1, 여기는 bn분의 a. 이 답이 이렇게 됩니다. 됐네? 그러니까 여기는 통분해서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극한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73번 갑시다. 자, 일반항이 AN이 이렇게 적을까요? 마이너스 8N 플러스 3이라고 적을까요? 플러스 5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적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의 N 플러스 1보다는 N제곱의 BN 이렇게 되고 SN 당연하겠죠? 앞에 넘으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시킬 때 뭘 물어봤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2n분의 n의 b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n을 나눈다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을 할 거고 n의 bn을 만들어 n분의 s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1 더하고 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면 샌드위치 정리해서 극한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이 뭐야? SM. 자, 여기 반에서 마이너스 4n 제곱에 플러스.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근데 대가리만 한테 필요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는 n분의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 n의 bn이죠. 그 다음에 n분의 마이너스 4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얘로 나눌 거예요. 1을 더해봤자 어차피 막 그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1을 더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n분의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1 더한 거니까 플러스 1 n의 bn 플러스 1 여기도 마이너스 4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걸 나눌 거예요. 그럼 자 n의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얘가 만약에 무한되면 부동호가 바뀔걸요? n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그죠? 내가 풀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 부동 바뀌려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n에 b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n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시간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n 제곱분에 마이너스 4n 제곱이니까. 2로 가죠. 여기도 2로 가죠. 여기도 2로 가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bn의 극한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 게, 봐봐. 여기도 어차피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봐봐. 이게 뭐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대가리면 bn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n제곱을 나눠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저게까지 해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최고차의 계수 형태만 연습을 해도 그렇게 하다하진 않다. 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열 A는 일반항 AN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트 M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3 분의 1 여기 AN. 그 다음에 루트 M 플러스 1 루트 M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리미트 여기 옆에다 써야 되니까 여기다 씁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분의 다 더한 거죠. 자, 이거는 a 그래서 an 근데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비슷한 문제 풀었어. 이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 an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유리화하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넣으세요. 1을 넣으면 a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이렇게 되죠. AN까지 N까지 갑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점점점 M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M 플러스 4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 루트 M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싹 다 더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A1, A2에서 점점점에서 AN까지 여기 다 지워져요. 근데 뭐가 남냐면 루트 m 플러스 3 빼기 루트 3이 나와요. 여기는 다 더하면 루트 m 플러스 2 빼기 루트 2가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얘를 루트 m 플러스 1 나누면 이게 루트 m 플러스 1분의 루트 m 플러스 3 빼기 루트 4 하고 요거 A1, A2, AN 그리고 여기는 루트 M 플러스 2 빼기 루트 2겠죠. 자, 극한으로 보내면 뭘로 가요? 1로 가요? 1로 가면 1로 결정하시면 94번 볼까요? 진이여분들은 좀 외우셨어요? 네, 외우라고 했는데 거긴 풀었나 모르겠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한번만 만들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n, n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cn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 cn에 접한 직선 중에 y축이 아닌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죠. 이렇게 되는 뭐라고? y는 x제곱.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걸 그리거든요. 왜요? 여기가 P예요. 근데 이 녀석이 기울기를 AN이라고 하면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좌표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X라고 놓을까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A, X, X제곱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좌표 X나 N, N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길이가 뭐냐면 반지름이죠. 여기 N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것도 N입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은 지금 어떻게 보여요? 만약에 거기 지금 보면 봐봐 원점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y는 우리가 an의 x라고 합시다. 왜냐면 기울기가 an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봐요. an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랑 같다? n이랑 같다는 거죠.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할 줄 알죠? d n은 자, 루트 자, n이니까 이렇게 되죠. ann 빼기 n 제곱 이렇게 할게요. 이걸 풀어볼까요? 얘가 이리 오고 얘를 묶으면 n으로 묶고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빼기 n의 절대값. 여기 이쪽으로 오면 얘가 n의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쉬우고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양변에서 제곱합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럼 끝났습니다. 넘어가서 하면 an은 2n분의 n제곱 빼기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저거는 1학년 때도 많이 사용했던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119번 31페이지 목소리가 안 돌아오냐 119번 보자. 모든 항의 양수인 벡터 AN이랑 BN이 있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AN은 한 개, 2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3의 bn은 한 개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an분의 bn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웬만하면 그냥 세팅해서 풀자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냥 두세요.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분의 1은 두시고 분모는 그냥 똑같아요. b에 있는 자리 얘를 써도 돼요. 2의 n제곱 플러스 3의 bn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가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2의 n제곱 플러스 3을 써야겠다. 분자에도 a 있는데 여기도 4의 n제곱 플러스 1의 an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의 n제곱 플러스 1 쓰세요. 그럼 똑같죠, 식.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애 냅두세요. 얘가 10이래. 얘는 12. 1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이 계산하면, 얘랑 계산하면, 여기가 앞에 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2에 4의 n제곱 하시고, 3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하고, 마이너스 9를 쓰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의 n제곱 플러스 1을 쓰시고요. 자, 지금 얘네들이 계산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2를 쓴 거고, 극한 이게 2nc.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2분의 1 나오죠? 다음에 3이겠죠. 네, 저렇게 세팅해서 푸시면 금방 나와요. 13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137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1의 2n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n제곱을 5 x-3으로 나누는 qnx라고 하고 나머지를 an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x-1을 나누는 qn-x를 bn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로그를 쓰면 돼요. 뭐 생각보다 간단한데 식이 들어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야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하면 3을 넣는다는 거니까 일반하게 얘는 2의 2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맞아요? 여기서 3 넣고 3 넣었어요. 그럼 얘가 9배의 4의 n제곱이 되고요. 자, b에는 이거 이렇게 쓸까? 2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할까? 자, b에는 1을 낼 거예요. 1 넣으면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여기 2n. 그래서 끝났습니다. 로그 2의 an이면 2n 플러스 1이고요. 로그 2의 bn이면 n입니다. 거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3이 나오겠죠? 나머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6번은 안 할 거니까 73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 목소리가. 173번 보시죠. 자, 첫째 항이 2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n에 대해서 모든 항이 양수. 첫 번째 항이 2. 모든 항이 양수. 그래서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an의 x.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빼기 1은 0이 항상 중분을 가질 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분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잖아요? 한결식을 해보고요. 여기 하나의 제곱이 a 그냥 a의 제곱에서 빼기 4에 a의 플러스 1 빼기 1이 0이겠죠. 이제 이게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일반항이니까 근데 무슨 수열인지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봐요. an의 제곱이 4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4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맞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계속 순간 이상했어. 이렇게 돼야겠죠? 땡큐. 나도 왜 제곱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죠. a의 n 플러스 1이 4분의 1의 a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잠이 잘못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점화식. 그렇죠?
세 번째 점원식이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물어봤는데 이거 하나만 여기서 하고 갈까요? 일단 선생님이 아마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난 김에 합시다. 옛날 건데요. 이런 형태가 가끔 나오거든요. 3번 점원식. 무슨 얘기냐면 an 플러스 1이 p의 an 플러스 q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점원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바꿔서 풀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빼기 알파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볼게요. 얘를 풀면 이렇게 되죠. 내가 an 플러스 빼기 알파를 쓰고 4분의 1에 an 빼기 알파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알파가 1-p분의 q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p의 an이고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얘가 q예요. 그러니까 1 빼기 p의 알파가 q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전개해서 an 플러스 1이 4분의 1의 an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3이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이렇게 나오네 알파가. 엥? 3분의 4예요. 그래서 맞나?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니까 맞죠? 그래서 알파가 3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3분의 4는 4분의 1에 an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되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내가 여기서 얘를 bn이라고 놔요. bn이라고 해서 an 빼기 3분의 4를 놔요. 그럼 얘는 다음하게 되는 거니까 b의 n 플러스 1이 4분의 1의 bn이 되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이 됩니다. bn이. 대신 b1은 사탕이 2라서 빼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bn이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외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의 4분의 1의 n-1제곱. 근데 얘를 더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게 an 빼기 3분의 4라서 an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의 4분의 1의 n-1제곱. 근데 이걸 극한으로 보내면 여기 값이 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얘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만 남아요. 얘가 뭐냐면 알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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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기억하기로 보세요. 만약에 이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무조건 알파, 즉 1-p분의 q가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이건 이해가 돼야 돼요. 옛날엔 그래서 이걸 외웠거든요. 가끔 얘가 나와요. 답이 얘는 3분의 4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걸로 하면 근데 잘 봐봐. 얘가 말 자체 내에서 얘가 수렴하겠지. 그럼 얘도 수렴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극한을 보내세요. 만약에 얘 수렴값이 알파면 알파는 4분의 1의 알파 플러스 1이죠. 이해했어요? 얘를 넘겨요. 그럼 알파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근데 이게 이 뜻이야. 여기가 알파가 P 알파 플러스 2잖아.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런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경로상은 저렇다라는 얘기예요. 편법이죠. 서술형이면 그렇게 그럴 리는 없지만 서술형이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올 리는 없어요. 서술형으로. 아무튼 근데 그냥 나오면 그냥 저렇게 풀어버리세요. 우리가 이 정화식을 여러 번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190번대로 갈까요? 191번 볼까요?
음. 191번. 여기는 좀 어렵죠?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 fx가, 자, 우리, 수트할 때도 많이 했었던 주기함수인 것 같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축한이죠? 축한 옆으로 가면 똑같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함수입니다. 자연사에서 직선, y는 2n 플러스 x 플러스 4n분의 1 형태를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자,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n이 양수니까 이쪽에다 그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그죠? 0이고, y1, 1, 1인데, 요게, 여기 계속 그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또 그려지고, 3, 2, 또 그려지고, 5, 4, 이렇게 계속 그려집니다. 6, 7, 이렇게. 계속 그려진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근데, 잘 봐요. 이게 fx인데, 여기다가 얘를 그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라고 하면,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4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4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지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4n분의 1이라는 건 이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요. 0부터 1 사이. 맞아요? 거기서부터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좀 더 그려야 되구나. 하나만 더 그릴게요. 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얘가, 여기다가 뭘 넣어야 얘랑 둘이 맞나요? 지금 무슨 얘기야? x좌표가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러니까, 요 점은 무조건 지나요. 요점에, 여기는 무조건 지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다음에 뭘 넣으면 좋냐면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1이 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만약 얘가 1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뭘 넣어야 1을 위로 지나가냐는 거니까. 그래야 교점을 찾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경계가 여기잖아. 1. 이걸 넘어가면 어차피 안 만날 거니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근데 얘가 1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요. 2n 플러스 x인데 얘가 넘어가면 4n분의 4n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x가 어디냐면 여기다가 2n 곱하면 2분의 4n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4n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요. 될까요? 근데 저게 딱 봐도 뭐냐면 홀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얼마냐? 여기다가 n에다 1 넣었으니까 2분의 3 콤마야? 여기 이렇게죠. 2분의 3? 네? 맞죠? 2분의 3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돼요? 그러니까 자 확인해야 돼. 그럼 얘가 여기 떨어지잖아. 그럼 만약에 n이 2야. 그러면 얘가 y는 여기 4분의 1에 x 플러스 8분의 1인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매번 그리지 말고 유점만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는 지나갈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돼요? 그러면 자, 유좌표를 구하면 이거 옆에서 써줄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면 2분의 3,1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얘는 2분의 7,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요. 다음 거는 여기야.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됐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n이 3이야. 시간 안 써도 돼. 여기서 3 넣으면 뭐야? 2분의 11분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어디 지나가요? 네, 6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규칙 찾았어요? 2개씩 늘어나죠. 맞죠? 여기 3개였다가, 그 다음 5개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A1은 3개, A2는 5개, A3는 7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일반항 A에는 네, 2n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좌표만 잘 잡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유기성에다가 좌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95번으로 가죠. 이런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전마식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A1이 1이고요. 이거 그 문제구나. A2가 3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번째 칸을 넘어가는 건 3의 a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칸 넘어가세요. 두 칸 넘어가는 거.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걸 구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의 2n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를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써볼게. A,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게 n이에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이렇게 된다고 보시죠. 첫 번째 항이 1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요. 3. 여기가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의 제곱이죠. 몇 개 더 적을까? 6, 7, 8, 자, 또 넘어가서 여기가 3의 세제곱, 여기가 3의 4제곱,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빨간색도 이렇게. 여기가 3의 세제곱, 여기가 3의 4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두 칸 넘어갈 때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짝수로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전부 다 짝수로 끝나요. 2n이고 2n이에요. 자, 질문. 일단, A의 2n은 그럼 뭐예요? A의 2n, 이건 뭡니까? 이렇게. A의 2n은 이것만 봅니다. 이거. 그래서 A의 2n은 3의 n제곱이. 괜찮아요? 요거 쉽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 계산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1 더하기 3 더하기 3.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여기 가서 어디서 끝나요? 네. 3의 n-1 더하기 3의 n-1 하고 마지막에 3n에서 끝납니다. 왜냐면 2n 마지막에 3의 n제곱. 이게 끝나야죠. 이거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냥 짝수만 싹 다 더하시거나 홀수만 싹 다 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더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더 계산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3 빼기 1에 첫 항 필요 없고 3의 n제곱 빼기 1 더하기 얘 똑같잖아. 3 빼기 1에 하나만 3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이렇게 극한이니까 그냥 대가리분의 대가리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괜찮죠? 규칙만 잘 찾으시면 헷갈리게 하는 것 뿐이지 규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항의 규칙이 어려운 겁니다. 197.
얘는 좀 어렵겠죠? 아니야, 얘도 우리, 이거 어디서 비슷한 문제를 우리 한번 푼 적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수열의 극한인데. 왜, 낯이 익나 했더니만. 자, 197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좌표만 잘 읽으시면 할만해요. 이렇게 지나가죠. 얘가 y는 2.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똑같이 여기가 a에 2,0이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삼각형이요. 여기 좌표가 움직여요. 2,1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p입니다. 될까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y는 2분의 1x라는 애랑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삼각형 QOA의 넓이가 삼각형 POA의 넓이의 3분의 1일 때 이 전체 넓이의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럴 때의 t 값을 t1.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QOA의 넓이가 여기 네모칸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시고 삼각형 POA의 넓이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일 때가 t가 t1. 이게 거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4분의 2라고 그러고 4분의 2일 때가 t일 때가 t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t가 tn일 때는 이게 n 플러스 2분의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들어가는 값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tn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뭐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 계산이 더러워요. 계산이 더러워요. 보세요. 자, 일단 t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테니까, 넓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넓이는 얼마예요? POA. 2죠, 그냥. 얘 값은 계속 2예요. 맞잖아. 여기 밑변 높이도 2니까요. 그래서 이거 얘 결정이 될 건데 그럼 이 높이는 뭘 구할 거냐면 얘가 h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요거는 그냥 h가 돼요? 그럼 h가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일 때 일반항을 하면 h라는 애가 n 플러스 2분의 n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때가 tn이에요. 높이가 적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네,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에 y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h예요. 아니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좌표를 xn이라고 하면 hn은 이거 hn이잖아. hn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2분의 1의 xn. xn만 먼저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2분의 1 x니까. 자 그럼 ap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자 요거랑 요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2 빼기 0 아니다. t 마이너스 2. 이게 y는 t 마이너스 2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기울기. 그 다음에 요게 x 마이너스. 요게 ap의 직선의 방정식. 얘랑 뭐랑? 얘랑 y는 2분의 1의 x라는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둘이 갖다 놓고 계산? 어려워요. 맞아요.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요. 2분의 x가 t-2분의 2에 x-2에서 x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냐면 양변에 얘를 곱합시다. 이렇게. t-2x는 4의 x-2가
분모 문제, 아니, 양변에다가 2에 t-1 곱한 거예요. 괜찮아요? 미안. t-2x가 4x-8이고, 얘가 넘어가면 t-6에 x가 -8이어서, x가 6-t분의 8이 됩니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가 xn이니까, hn은 6-t분의 8이죠. 되실까요? 근데 얘가 얼마냐고요? 얘가 n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문제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n 붙이시면 tn 붙이면 여기다가 n 붙여.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잠깐만. 왜? 아니지. 이거 2로 안 나눴죠? 미안해요. 아까 xn에서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4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해서 2로 가고요. 뒤집어 줍시다. 2분의 6-t에는 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가 3 나오고요. 근데 뭐 여기서 그냥 극한으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tn 플러스 6이 n분의 2n 플러스 2. tn이 600이 n분의 2n 플러스 2. 극한으로 보내면 600이 2가 3이 되겠죠. 아니다, 4가 되겠죠. 이게 계산이 들어온 문제예요. 계산이 들어온 문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198번 볼까요? 뭐 편한 방법을 찾으셔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다 풀어야 됩니다. 뒷방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표만 잘 잡으시면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더럽다. 극한은 마지막에만 쓰이잖아요. 자, 198번을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약간 그래프가 탄젠트 모양이죠. 자, xn에 대해서 y는 n과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1, 3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게 순서로 나열해서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근데 이거 약간 감이 있으면 잘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정근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있고 하나 하고 떼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하고 떼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5파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계속 그려지는 거죠. 탄젠트 그래프.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A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여기랑 만나는 거죠. 여기가 A2.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에 여기랑 만나는 애가 A3가 이런 식으로. 좌표는 이래요. 괜찮으세요?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질문이,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더하자.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n을,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여기가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한 칸씩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거든요. n파이만큼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죠. 점점 이 n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 거랑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범위가 결정되는 거죠. 저거 구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탄젠트 AN이 n이야.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가 못 구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뭘 하냐면 얘가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점점 잘 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 붙어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중간의 값이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2 같은 경우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죠. 그 다음에 A의 3은 2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5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다음 걸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3파이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2분의 7파이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A는 그럼 일반적으로 n-1의 파이보다는 크고, 맞아요? 자, 2분의 여기가 2n-1 파이보다 작다는 얘기죠. 돼요? 무조건이죠, 이거. 끝났잖아요. n으로 나누세요. an이니까. n분의 n-1 파이, n분의 an. 여기도 2n분의 2n-1의 파이. 이렇게 극하는 건 보면 어디로 가요? 파이로 가요. 얘는요. 얘도 파이로 가잖아요. 얘도 별거 아니에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 무서워 보이지만 보통 여기 나오는 삼각함수들은 약간 대부분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급수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열이 극한을 했고요. 급수는 뭐냐면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이건 수열의 합이 계속 더하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하면 n번째까지 합이었는데 그냥 계속 더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라고 해요. 자, 거기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급수.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한다 안 한다 라는 건데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자, 리미트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n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여기서요 요거를 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의 명식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만약에 여기 리미트를 떼버리면 얘가 뭐냐면 수열의 합이었죠. 근데 이제 이 sn이라고 하는 a1에 a2에서 점점점에서의 an 합 이거를 우리는 급수에서는 여기 급수예요 이름이 여기 급수인데 급수에서는 얘를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n번째까지만 한 거다 라는 얘기죠. 근데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리미트를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극한으로 보낸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칭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등비급수 가기 전까지는 보통 어떤 게 많냐면 더하기 빼기 지워지는 패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성질이에요. 급수도 수렴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정의예요. 그죠? 수렴을 하면 K배, C배를 해도 되고 더하기 빼기 해도 되고 상수배에서 더하기 빼기 해도 되지만 곱하기는 안 된다라는 거. 어차피 원래 시그마 때는 곱하기 안 됐었잖아요. 곱하기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있죠. 부분합이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부분합 주어지면 그냥 극한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쉬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쉽습니다. 210번 잠깐 볼까요? 그 앞에 거는 뭐 대부분 그냥 극한으로 보내면 되는 거라서 안 어렵고요. 자, 210번 보세요.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항이 7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15예요. 근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수렴하면 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보세요.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의 K 플러스 1 빼기 A, K가 된대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보세요. 여기 정의를 해보면 이거죠. 얘에서 얘 뺄 거고요. 얘 뺄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네. n 플러스 1에서 an까지. 근데 그 전에까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워져. 그럼 뭐가 남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1이랑 a의 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n이 무한대로 가나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나 똑같죠. 어차피 끝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에다가 극한에 플러스 15 이렇게 돼요. 이런 패턴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번 유형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거죠. 우리가 시그마에서 많이 했었던 거. 요거. 부분부였어.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서. 요걸 이제 극한으로 보내면 어차피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볼까요? 만약에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럼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가고 이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을 형태로 돼. 그래? 그럼 리미트는 살려놓고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다 지워져요. 이거는. 근데 얘가 A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앞에 것만 남깁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열이 하면서 썼던 건데 북한이 띄워졌어요. 일단 써볼게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부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2분의 1이 있다. 여기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해당되는 것이. 괜찮나요? 자, 리미트 붙여놓고 2분의 1 조심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칸씩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거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앞에 이게 있을 거거든. 이거. 그쵸? 지워질 때 어떻게 지워져요? 시그마가 많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지우는 거니까.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얘가 넘어가서. 그러면 뒤에 걸 지워요. 앞에 걸 지워요. 앞에 걸 지우죠? 이렇게 앞에 걸 지워야 돼요. 그러면 북한이면 앞에 게 2개 남고 뒤에 게 2개 남고 이렇게. 3칸이면 3개 남고. 그러면 무한으로 보내면 얘 또 지워지잖아요. 답이 주심 앞에 2분의 1 있다 했어요. 분명히.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저 문제의 포인트는요. 만약에 저 문제를 그냥 저렇게 시그마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단 말이야.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하고 점점점점 이게 얘도 마찬가지. 1 곱하기 3분의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n분의 1 반항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뭐? 네, en-1, en 플러스 1 분의 1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도 리미트 뭐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알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하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A 비면 B 빼기 A가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질문. 얘는 뭐가 남아요? 얘도 1만 남죠. 해볼까요? 자, 2분의 1 하시고.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 하고 1 쓰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2n-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다 지워져요. 이렇게. 얘만 나오니까. 얘도 0으로 날아가죠? 앞에 것만 남습니다. 얘랑은 다르죠. 이런 규칙 찾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나와 있죠. 지금 선생님이 쓴 것들도 나와 있고, 뭐 n제곱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n제곱짜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거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49페이지 왼쪽에 유형 4번이라고 써있는데 맨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건 지금 선생님이 다, 3개는 다 있고, 뒤에도 다른 게 나와 있긴 한데, 오른쪽에 발산하는 급수도 나와 있고, 심지어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나오진 않아요. 이제 가끔 빈칸 넣기로 나오는 거긴 한데. 자, 얘는 어떻게 해야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쓰면 이거잖아요.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여기 썼던 얘보다 작아요. 얘보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1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4분의 얘가 얘보다 크죠? 얘가 얘보다 크죠? 크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1보다 크다라는 건 확실하죠. 여기 1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세요. 1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고서 여기 계산할게요. 봐봐. 요게 1이 나오잖아. 그치? 여기 앞에 1 빼고 여기서부터 계산. 하면 이게 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게 요 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아니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렴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얼마인지 구하는 건 안 해요. 근데 문제에 제가 수렴한다 안 한다는 나온다는 거. 근데 이거 봐봐요. 얘가 있습니다. n분의 1이에요.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2분의 1을 쓰시고 2분의 1 혼자 쓰고 1 혼자 쓰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써요.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분의 1부터 해서 더하기 해서 16분의 1 묶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쓰냐면 크다라고 쓰세요. 근데 여기는 1 쓰시고 여기는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을 써야 돼요. 괜찮아요? 얘가 얘보다는 크니까 3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전부 8분의 1로 가는 거예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여긴 전부 16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32분의 1로 가는 거. 근데 봐봐. 얘네 성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냥 이게 됩니다.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묶어버리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얘 무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커져요. 2분의 1 계속 더해주는 거니까. 근데 얘보다 크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무한으로. 알잖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쟤네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가끔 써먹을 날이 와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죠. 이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예, 루트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N분의 1. 얘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시고, 저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되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걸 쫙 전개하면, 이체듯이 전개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하나씩 다 칸이 써져서 마이너스 루트 n의 루트 n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제 얘는 짜증나게 뭐냐면 다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살아서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는 수렴한 녀석은 아닙니다. 요런 거? 이제 일반항 찾는 게 어려워요. 213번부터 보시면 시그마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연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잠깐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명제를 하나 하고 가죠. 자, 저기서 되게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부분 부수에서 만약에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일반항 an이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무조건 0입니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가 수렴이나 안 해라 할 때 이거에 대우 명제를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배우면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0이 아니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네, 발산하죠. 된다라는 기억을 해주시고. 저걸 증명해 볼까요? 이걸 쓰니까 생각이 나서. 보세요. 자, 나의 리미트 시그마 A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값. 다시 쓰면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를 SN이라고 구분하고 이걸 S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구분합에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는 필요 없잖아. 어차피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 일반항 AN은 Sn 빼기 Sn-X죠. N이 2보다 클 때.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입니다. 이게 수렴하고 수렴한다면서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끗 차이는 N이 무한대로 가나 N-1이 무한대로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S 빼기 S가 되죠.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의 형태의 일반항은 무조건 극한값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그 0이 성립하지 않는 건 얘예요. 반리. 이 0이 성립하지 않는 반리. 보세요. 내가 일반항 AN은 루트
리미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했죠. 이거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뭐 커지니까. 맞아요. 근데 뭐야? 발산해잖아요. 급수는. 그래서 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두 개의 정리 중에, 정리를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 224번 보면 계속 그렇거든요. 224번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해요? n제곱 플러스 2n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4가 수렴한 돼요. 그럼 요거의 일반항에 극한값이 뭘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방금? 얘가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0이어야 돼. 맞죠? 왜냐면 a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이 a가 되니까요. 따라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4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가 0이죠. 그럼 극한값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값을 구해야 돼요. 급수값.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밑에를 n에 n 플러스 2라고 묶고 위에가 4가 남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되고 저걸 부분사하면 여기 앞에 2가 남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북한 건너뛰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 남는다 그랬어요. 2하고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두 개 남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몇 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문제도 잘 나와요. 일단은 이 정리증명도 한번 사용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급수합의 활용인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활용 문제가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히트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뭐 나오긴 나오거든. 전혀 세게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분명히 딴 데 어딘가서 지금 내가 보기엔 냉방 들어오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멀어 죽겠다. 자, 52페이지 유형 6번입니다. 급수합의 활용인데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조금 까다로운 것도 나오고. 자, 여기 229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번에 이거 했나요? 약수의 개수? 했죠?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제곱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제곱에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개예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개. 그거 시그마 돌리면 되는 거고 방법이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어려운 거 있나? 네, 계산할 수 있죠? 230번 볼래요? 230번은 어떻게 풀어요? 직선 x-3y 플러스 3은 0 위에 좌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갖다. 네, 이거는 좀 어렵나요? A1, A2, B2, A3, B3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구해줘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의 B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 자, 얘가 x는 하고 3의 y-x는 자연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을 넣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y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없죠. 여기 3개니까 여기에 2 넣으면 여기가 3, 여기 3 넣으면 여기가 6. 그래요? 여기가 4 넣으면 여기가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A1, A2죠. 그럼 봐봐. A에는 뭐예요? A는 3n이에요. B에는 뭐예요? n 플러스 1이죠. 안 어렵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항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극한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일반항을 잘 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풀게 달라지는 거죠. 232번 같은 거 쫄지 말고 그냥 푸셔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뭐 등차 수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다 넣으시면 다 이거예요. 더하기 빼기 패턴이에요. 그래서 할만해요. 네, 54페이지에 SN과 AN과 SN의 관계에서 급소도 같은 패턴이죠. 여기서도 하나 풀어볼까요? 자, 요런 거. 240번 한번 해볼까요? 니네가 잘 못하는 거는 241번인가요? 241번 합시다. 2, 4, 2를 한번 해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AN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A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N제곱 플러스 3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 나 답지리네 잘못 뽑아준 것 같다. 그죠? 이게 등비급수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급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번호대가 이상해서 봤더니만. 다시 뽑아줄게요, 앞에 거.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SN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어떻게 풀어요? 그냥 저기서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N에다가 만약에 1을 넣어. 그럼 뭐야? 1분의 A1은 1 더하기 3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냥 N일 때, 즉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AK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분의 AK를 빼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N분의 AN이 나온다. 괜찮으세요? 넘버링이에요. 그럼 얘가 바로 이렇게 N제곱 플러스 3N에서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이 저번에 근데 수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N분의 A는 이게 등차수열합이니까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N 하시고 첫 번째 항이 4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때문에 상관없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볼게요. AN이 뭐예요? 봐봐, 또 이렇게 되잖아. AN. 또 입에서. 그 다음에 또 돌리잖아요. AN 밑으로 넣어서. 그럼 아까 또 그거죠. 더하기 빼기.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일반항 구하는 수치 찾기다. 얘들아, 242번은 얘랑 다른 차이가 뭐야? 뒤에 마이너스 1 있어요. 그럼 첫 번째랑 달라요. 그죠? 조심하라고 했다 분명히 저번에.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뭐 9번 유형은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극약에서 관계 사용해서 푸는 거니까 10만 나오면 되는데 유형 10번을 잠깐 볼까요? 거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우리가 그냥 수열할 때도 나왔었던 거긴 한데 합에서 항의 부호가 바뀌어요. 더하기 빼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홀수항이랑 짝수항이랑 번호 넘버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246번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거도 그렇게 써있죠. 리미트. 뭐라고요? 자, N이 어떻게 무한대로 갈 때에 S의 En-1이 따로 있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S의 EN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의 성질을 한번 보자. 어떤 건 잘 지어주고, 어떤 건 잘 안 지어주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빼기 7분의 3 더하기 7분의 4 있다고 가고 있죠? 규칙 찾으셨어요? 밑에가 뭐야? 밑에는 홀수예요. 1357 가요. 위에는요? 그냥 n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적어볼게요. S1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S2를 적으면 여기다가 1 빼기 3분의 1이 있죠. 이렇게. 자, S3는 다시 1이죠.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S4가 뭐냐면 1 빼기 5분의 2예요. 괜찮아요? S5는 또 1이에요. 그러면 S6은 얼마예요? 1 빼기 7분의 3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넘버에는 갈 건데, 어차피 S의 2n-1은 다 1입니다. 그렇죠? 이건 구분 안 할 거예요. 자, 넘버링. 요게 n이 1일 때 2n, S2n이니까. 1이 2일 때, 요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S2n은 뭐예요? 1 빼기, 자, 밑에가 2n 플러스 1분의 n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계속 1이겠죠. 그냥 1이니까. 하지만 밑에 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됩니다.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이게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들아, 거기 247번에 기억이랑 니은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잖아.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은은요, 두 번째 항이 0이에요, 계속. 가로친 게 하나의 항이야. 이 0을 계속 빼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표현 형식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풀어보시고. 네, 여기 나오네요. 56페이지. 명제. 급수는 시그마 n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의 일반항은 극한이 0이다. 그래서 제로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레들이 나와 있고요. 여긴 뭘 물어보겠니?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럼 249페이지, 249번 한번 볼래요? 이게 0이면 이게 수렴한다라는 게 거짓임을 보이는 반려로 적당한 건 뭐예요? 니은. 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일단 극한이 0으로 가야 돼. 맞지? 질문. 기억은 왜 안 돼요? 이 명제의 답의 반려로 기억이 왜 적당하지 않아요? 일반항이 2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발산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려니까. 기억은 반려긴 그러니까 급수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AN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 기억을 답을 체크하면 안 되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디귿은 왜 안 돼요? 0으로 가요. 하지만 얘는 수렴을 하죠. 네, 그러니까. 답이 니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푸는 건데, 봐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까다로운 걸 하고 갈까요?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고. 쉬워요. 256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다 쉬워서 조금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25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A에 대해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빼기 3이 2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AN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렴했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 빼기 3이 보다 0이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얼마다? 네, 3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까먹지 마, 저거.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거 죽겠는데? 아이씨. 자, 다음 페이지. 58. 여기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고요. 다 쉬워서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문제 변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유형 12번도 마찬가지고 유형 13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64번을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는 풀어보고 나서 이해 안 되면 그때 가서 질문 받아서 풀게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4 빼기 n분의 an 값이 얼마냐면 100이래. 그럼 우리는 방금 얘기했잖아? 이제 바로 가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값이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가 0으로 가요. 수렴하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뭘 풀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an 빼기 4n 마이너스 5 분의 3의 an 플러스 6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어떻게 풀어요? 봐봐. 이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야 수렴하는 케이스였었으니까. 아니에요? an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n분의 an 빼기 4 빼기 n분의 5 하고, 여기도 3의 n분의 an 플러스 6 플러스 n분의 1. 어차피 n이 0으로 갈 테니까요. 그렇죠? 4 곱하기 4에서 빼기 4를 하시고, 여기는 3 곱하기 4를 하시고 더하기 6을 하고 더하기 6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할만해요. 이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요. 기억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푼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식이 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러워져요. 점점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일단 풀어보실 건데, 자, 61페이지에 요거 말고 여기는 시그마로 준 거잖아요. 시그마로 안 준 패턴도 한번 해보자. 맞지? 그냥 합으로 준 거예요. 합으로. 네. 어떤 거냐면 276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자, AN이 수렴한대요. 이렇게 써있어요. A1 빼기 1분의 2. 그 다행히 친절해요. 이 정도면. A2 빼기 3의 제곱에 2 곱하기 4. 더하겠네요. 오, 심지어 일반항도 줬어. AN 빼기, 그쵸? 2n-1의 제곱인 거 같죠, 분모가? 맞아요. 제곱이고, 분자의 어디까지냐면 2n까지. 하고 더하기 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패턴으로 쓰셔야 돼요. 써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쓰냐면 얘가 이게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앞에는 AN이고 이거 쓰면 돼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2n-1의 제곱분의 2에 이렇게 쓸까요? 2분의 n에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차피 합이니까. 돼요? 그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한 번 더 쓰죠. 빼기 요거 쓸게요. 여기 사라졌으니까 2n-1의 제곱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적을까요? 얘가 0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수가 수렴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면 여기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렴할 때. 이렇게. 그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값이 얼마예요? 여기 4 나오고 n제곱이니까 4분의 1.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나중에는 그냥 거의 그냥 풀어요. 그냥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조금 특이한 문제되긴 한데 279번 잠깐 볼까요? 다음 급수 2분의 1, 5분의 1, 8분의 3, 11분의 4, 14분의 5가 발산함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급수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AN 찾았어요? 일반항 찾으셨습니까? 279번의 일반항. 밑에가 8분의 3, 11분의 4. 안 되면 넘버링 합시다. 여기다가 1 쓰고, 2 쓰고, 3 쓰고. 일반항 AN 뭐예요? 밑에는 3n-1인가요? 근데 위에 n.
되셨어요? 자, 근데 밑에 뭐라고 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즉 3n 마이너스 1분의 n이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죠. 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했죠? 대우명도에서 얘가 0이 아니면 주어진 값은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모의고사 얘도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얘가 나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에 진입한다. 싹 다 외우세요. 싹 다 외우시고 그걸로 푸시고 발레도 내가 여긴 답지 봐도 된다고. 답지 보고 그냥 발레까지 싹 다 외우세요. 저번 건 다 외웠나 모르겠네요. 자, 등비급수로 가겠습니다. 괜찮아? 안 추워? 이씨, 뭐지? 아니 아무리 아침이라고 하지만 이건 원래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 다른 강의에서 좀 확인하고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나온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맞네. 이게 전체 다 돌려야지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층이 다 온풍을 켜야 실외기가 움직이더라고요. 실외기가 하나예요, 얘가. 그래서 네, 지금 딴 가는 게 다 들고 왔어. 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 등비급수 합시다. 극한에서도 우리가 등비 형태를 따로 했잖아요. 여기 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를 따로 합니다. 자, 기억하죠?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입니다. 이게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뭘로 간다? 0으로 가고 r이 1이면 1로 가고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 발산하죠. 여기에다가 아래 마이너스 1을 하나 집어넣을까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는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등비급수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지 이렇게 쓸까요? 시그마 n일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r의 n-k-1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저기에서의 부분합을 가져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r의 k-1제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r이 1이냐 1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이 아니면 얘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또는 r-를 쓸래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상관없고요. 자,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했어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니까 이게 그냥 na가 되더라. 여기다가 뭘 붙였어? 리미트를 붙인 거죠. 상황. 괜찮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랑 똑같이 할게요.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붙잖아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얘가 사라져버리면, r의 n제곱이 0이 돼서. 그래서 여기는 1-r분의 a로, 네,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주시면 r이 1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1. 이렇게 되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가 된다고. a가 0이 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나머지. 자, r이 절대값 12보다 커. r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럴 때 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에요. 만약에 r이 1보다 커요. 그럼 얘 커져요. 그죠? 발산. 그 다음에 진동해요. 그럼 얘도 진동해요. 그래서 전체 전부 네,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간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은 이렇게 됩니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r분의 a로 수렴. 나머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냥 수열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이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수렴 구간이면 어디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네, 바뀌었잖아. 이렇게. 어디요? 네, 그냥 1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 달라졌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는 안 어려워요. 솔직하게 진짜 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활용 문제를 풀면 뒤지게 어려워요. 아마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봐봐. 되게 등비급수가 지금 파트로 보면 이게 반 이상이에요. 반 정도 돼요. 내가 지금 푼제. 뒤에 보면 활용만 그거에도 반이에요. 활용이 어디서부터냐면 79페이지부터거든요. 이게 진짜 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험 범위에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한동안 또 안 나왔다가 요새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돼버렸습니다. 일단 다시 앞으로 와서 풀어보죠. 뭐 그렇게 하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게 쉬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등비급수는 할만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할만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그냥 안 풀게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범위 나오는 거 문제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탄젠트도 나오고 로그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앞에는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주세요. 자, 307.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네, r이 요범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1번.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얘도 되잖아요. 두 번째. 자, 2번이 좀 어렵나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예, r의 n제곱 빼기 2의 r의 2n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뭐 각자 쓰면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쓰시고 2 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제곱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r의 제곱 또한 이거 가져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자, 이건 좀 어렵나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쓸게요. 2분의 1 끄집어내시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아래 n제곱 하시고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마이너스 아래 n제곱을 하시면 뭐 그렇게 까다로운 얘기는 아니구나. 네 번째 되나요? n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r의 n제곱입니다. 2분의 r이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되죠. 다섯 번째 이어 답인가요 그럼? 5번이 답인 것 같죠? 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r 더하기 1의 n제곱인데 2분의 r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이렇게 돼서 넘어가죠 여기가? 네, 안 되죠. 이런 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또 진입판이 하나 더 나와요. 유형 4번에 등비급수와 수열의 극한에 진입한다. 여기도 외우세요. 여기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까다롭진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고요.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앞에 거랑 같이 세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가 좀 더 잘 나오기도 해요. 지울게요. 활용 파트가 제일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318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상악함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또 이걸 어려워하거든요. 318. 앞에서는 그냥 시그마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7번도 되게 좋은 문제니까 나중에 꼭 해주세요. 317번.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R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 그랬어. 그 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죠. 1-R분의 R이에요. 그럼 그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1-R분의 R.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집어넣고 푸셔도 상관없고요. 해보시면 안 되면 질문. 자, 근데 진짜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상악함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사인의 2분의 n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의 합은 얼마냐? 급수의 값을 계산해달라라는 거죠. 제가 쳐줬거든요. 자, 보시죠? 이거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게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몇 개를 나열하세요. 1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1을 넣으면 그냥 3분의 1이죠? 더하기 1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요. 제곱이 얘가 0이에요. 맞아요? 파이니까.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요건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3분의 1의 4제곱인데 다시 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5제곱이면 다시 1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0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0을 지우세요. 쓰지 말자고요. 쓰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럼 얘를 다시 쓸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 3분의 쓰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 곱한 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 제곱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입니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에 n-1이죠. 답이 1 마이너스 9분의 1에 3분의 1이 되죠. 네, 10분의 3?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걸 우리한테 문제를 주지 않고요. 어떤 걸 주냐면 다 전개하고 나서 계산하는 거. 319번도 마찬가지고 320번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 넘어갈게요. 자, 거기는 이제 더하기 빼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나 해볼까? 뭘 푸는 게 나을까?
324번을 잠깐 볼까요? 하나씩은 풀어봐야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 3의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해. 3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의 4제곱분의 2. 규칙 찾으셨나요? 2분의 1, 3의 6제곱분의 2.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기 뒤에 있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 그냥 얘네를 따로 모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모으세요. 그럼 얘는 됐죠? 시그마 A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에 조심해야죠. 3분의 1 초탐이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이 앞에 2를 쓸까? N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여기 규칙을 찾는 것만 연습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이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합이 주어진 패턴으로 갑니다. 합이 주어진 패턴. 뭐 합이 그렇게 나왔을 때 거꾸로 푸는 건데 하나만 할까요? 333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제곱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아, R을 절대값 세부 잡겠구나. 1-R분의 R이겠구나. 맞죠? 그래서 3R이 1-R이라서 R이 4분의 1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산만 잘 해주시고 합 나오면 일반항 구하시고 계산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할 수 있을 거니까 활용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풀어보시면 될 거라서 슉슉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확인하는 거 몇 개만 풀게요. 이건 할 수 있겠지? 뭐 안 풀리면 질문하시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뭐 선생님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계산하시면 대부분 나옵니다. 급수 쪽 형태 활용 문제를 좀 풀어서 364번을 잠깐 볼까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뭐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잘 봐요. 거기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한 다음에 N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것도 아까 여기에 했던 얘랑 비슷한 거죠. 왜요? 자, 이게 홀수면 다 0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1을 넣어요. 그럼 0이에요. 그런데 자, 0에 1을 넣었으니까 1제곱이죠.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수가 따라간다라는 거. 더하기 2를 넣으면요 3분의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3 넣으면요 또 0의 세제곱이죠. 4 넣으면 3분의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됐죠? 자,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9분의 4의 N제곱 이렇다. 여기 1 빼기 이렇게 결정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366번이라던가 이거는 뭐냐면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아니면 367번에 3의 n자리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 그죠? 3의 n제곱자리의 1의 자리 숫자 뭐예요? 3, 9, 7, 1. 3, 9, 7, 1, 3, 9, 7, 1 반복되죠? 4개씩 묶으셔야 됩니다. 4개씩.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활용 문제가 있긴 한데, 등비급수 합의 활용이라고. 근데 뭐,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꽤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냐, 못 구하냐의 차이거든요. 37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370번은 그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37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3의 n제곱이 곡선 y는 루트 n과 만나는 점을 a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y는 루트 x.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었는데 요게 x가 3의 n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에 AN이 되게 하는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BN, 여기가 CN, 여기가 AN. 그래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그 합을 가지고서 시그마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갈수록 그냥 계산은 어렵진 않아요. 급수 계산은 하면 되는 거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활용 문제에서는 일반항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넣었잖아요. 이게 3의 2분의 n제곱. 맞아요? 이게 x좌표 이거니까 여기다 넣은 거야. 지수 계산한 거죠? 자, 질문을 하나 할까요? 정삼각형에서 여기를 우리가 h라 하면 한 면의 길이가 얼마예요?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3분의 루트 3h입니다. 맞아요? 네,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h예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3의 2분의 n제곱입니다. 돼요? 그럼 넓이 구했죠? SN 얼마예요? SN 2분의 1 1변 3분의 2에 루트 3의 3의 2n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3의 2분의 n제곱. 그 다음엔 안 어렵습니다. 날라가고 3분의 루트 3 하신 다음에 n제곱 하시면 시그마 돌리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자, 활용으로 갑시다. 활용을 다 할지 말지를 살짝 고민을 할 건데, 이게 다 하면 아마 숫자가 꽤 많을 거예요. 숫자가 많다기보단, 이게 우리가 목요일날 하죠? 오늘. 그래서 이따 시간을 주긴 할 건데, 이 뒤에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겁내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급수가 200번대로 시작했는데, 번호가 뭐 등급 1등급 뺀다고 해도 440번대에서 끝나서 거의 200문제 넘게 풀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을 어느 정도만 하고 뒷부분을 한 다음에 다음 거랑 이어갈게요. 좀 빡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풀 시간 줄 테니까. 미적을 처음 포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등비급수 활용.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일단 활용입니다. 시험 범위가 내가 알기론 중간고사까지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 급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파트가 한 반 정도를 차지해요. 시험 범위 반 정도. 이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얘 미분, 그 다음에 뭐 사각함수 미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까지만 딱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보통. 도함수령 전까지. 이것도 도함수령이 따로 있어요. 전까지를 사는데, 수열의 극한 형태의 문제 패턴이 전체 시험에서의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분의 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활용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앞에서도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물론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계산이에요. 수트보다 계산이 더 더럽습니다.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솔직히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시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야. 다 시험 끝나고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 이거 저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수단수수 한 적 있죠? 언제? 네, 언제? 중학교 때. 이런 거. 0.333333. 그리고 이분이 0.3하고 땡이라고 적고 이거 뭐라고 했죠? 9분의 3이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기억나요? 혹시 이것부터 기억나니? 0.4757575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4하고 7하고 5 하나 여기 땡땡만 적었어. 답이 뭐야 이거? 9909분의 475 빼기 순환 안 하는 거 빼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걸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떻게 했게? 이렇게 했어요. x가 0.3333이면 여기 딱 한 칸이니까 10을 곱해요. 얘가 3.3333 여기서 얘를 뺐죠. 그럼 9개가 되고 여기 3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였죠. 저 때는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답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 문제를 등비급수 계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0.3이 있었어. 더하기 0.3에다가 10분의 1을 해. 0.3에다가 12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0.3 곱하기 10분의 1의 n-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이게 되잖아요. 1 빼기 10분의 1하고 이제 10분의 3이라고 쓸까요? 네, 그럼 9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등비급수와 순환소수는 유액입니다. 근데 뭐 계산만 하시면 돼요. 375면 되겠다. 첫째 항이 0.5땡이면 9분의 5고 공비가 0.2땡이면 9분의 2라고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길이와 등비급수의 합. 몇 번이냐, 이 번호대가. 380번대. 한번 꺾고 갈까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많이 풀다가. 다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 활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서 지수로 또 합시다.